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별로 열심히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도 드시겠지만 간단하게 헌법 관련된 진도 어떻게 나갈 건지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은 그 이재용 문무사님이라는 분이 편집하신 책인데 제가 이재용은 아니에요. 이분은 저희 출판사 저자시고 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수학 그 정보에서 보셨겠지만 이 책 펼쳐서 보시면 제11판 머릿말의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단락 출판사에서는 이 머릿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기로 봐요. 학생들은 여기로 보고 있지 않지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제가 이분은 아니고요. 그 이재철 사장님하고 이재용 법무사님은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용 법무사님은 실력으로 우리 저자가 되신 거지 뭐 동생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좀 제가 항상 옹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 출판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김춘호 편집장이 저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헌법 교재가 이 이재용 법무사님 교재 외에도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책 중에서도 제가 이 책을 간택한 이유는 이재용 법무사님하고 특별히 친해서 인 탓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 교재가 가장 적합해요. 왜냐면 저희 출판사에서 내는 책들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책을 선택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길로 갈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그런 쪽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 의도에서 선택한 책이고 이 책의 그 내용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보시면은요. 자, 가능하면 20페이지 제가 펼쳤으니까 맞춰서 20페이지를 펼쳐서 보시면은 자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서들이 이런 편제들을 요새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이 본문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보조단, 우리 이제 편집 용어로는 보조단 또는 뭐 날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조단 쪽에 기출 지문으로 OX를 관련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집어넣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지문들이 관련 내용과 함께 옆에 배치되는 형태, 자 이런 형태로 배치되는 게 이 교재의 특징이고요. 수업 시간에 이 관련된 OX를 제가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푼다는 이야기는 일부는 풀 거예요. 근데 다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푸는 것만 풀어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제 제가 계속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진행하는 도중에 지문을 던질 거예요. 처음 들어오신 분 없다면서요. 대부분 익숙하고 이쪽이 주로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제가 얼굴은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저 보셨다는 분들 실제 화면보다 머리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 화면상에서 제가 되게 머리가 크게 나오나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익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실제보다는 화면에서 볼 때보다는 사람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카메라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닌데 화면에서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텔레토비형 그런 건 아니에요. 화면보다 배는 더 많이 나와 보인다. 이거는 최근에 살쪄서 그래요. 추석 연휴도 지났고 해서.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발성을 해서 예, 아니요 정도 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고개라도 끄덕이거나 뭐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거나 뭔가 반응을 보여주세요. 제가 강의할 때 실강의를 선호하는 이유가 동영상 강의할 때 그게 힘들어요. 카메라만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막 생쇼를 해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더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실강 쪽을 선택을 한 편인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시면은 벽 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의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 던질 때 이게 설령 내가 하는 답이 틀리더라도 판단해서 한번 답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그러면서 틀려도 돼요. 뭐 시험 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지금은 틀려도 돼요. 그래서 혹시 큰 소리로 내서 야 이거 자신 있다고 예 했는데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은 쪽팔릴 거예요. 오늘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책은 안 채고 본인은 쪽팔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문제는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틀려도 수업 시간에 보면 이제 우리 클래스에 그런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좀 살 정도로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정답률도 되게 낮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막 답을 해요. 그러면은 앞에서, 특히 앞에 앉아서 막 이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어요. 뭐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 틀렸다고 가지고 계속 키득키득 웃어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하고 계속 틀렸던 사람이 의외로 시험에서는 뒤에서 비웃던 사람들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요. 왜? 자기도 창피한지 알거든요. 틀렸으니까. 근데 틀렸던 게 기억이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그 부분은 안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쟤 틀렸어 하고 그것만 기억하지 뭘 틀렸었지 그건 기억을 못해요. 비웃다가. 그리고 시험장에 나오면은 뭔지도 모르고 또 틀려요.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하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머릿속에서 생각이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하면은 내가 틀렸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한번 되새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뭐 명강사로 소문난 사람은 아니지만 명강사들 강의만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특징이 보면은 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명학생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거는 본인이 당기셔서 하셔야 돼요. 김재동 공연보다 훨씬 재미없고 무명의 개그맨이 하는 공연을 보면은 나는 벽이 떨어지는 관중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어떤 김재동이라는 사람들 그 쇼를 보면은 나는 유능한 관중이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잘 흡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신청하고 하는 때까지는 굉장히 열의를 보이세요. 교재를 선택하고 강의를 선택할 때까지 열의를 보이시는데 강의 내용이 오시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나한테 하여튼 때려 넣어줘봐.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다 당신 책임이야. 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그렇게 또 가혹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주관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알죠? 주관식으로 질문한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오로 답하는 정도밖에 안 해요. 기껏해야 단답형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씩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막혀가지고 던지거나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여러분한테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웃는 분들은 지금 저한테 반항으로 알고 지금 2명 정도 찍어놨는데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고개 숙이시는 분들 안 웃은 척했죠? 2명 반, 이쪽 2명 이렇게 3명. 자, 그래서 법학이 별로 재미있는 과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미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헌법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배워가지고 실생활에 연결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왜? 아주 지엽적인 조문이기 때문에. 근데 헌법은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케일이 큰 법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외문고시, 여기는 행시 준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외문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외교관이 되셔거나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 아는 척 할 때 제일 있어 보이는 게 법조문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뭐 몇 조, 헌법 몇 조 뭐 이러면서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아무도 토를 못 따라요. 왜? 헌법에 그런 조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외문고시 합격했다는데 법도 좀 안 해? 그거밖에 모르는데. 위장할 때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좀 재미를 받쳐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과목을 강의할 때 강의 대상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냐면 법과목을 여러 과목 하지 않죠. 여러분 법과목 뭐뭐 공부해요? 헌법하고 국제법 공부하죠. 네. 제가 이제 학부에서 법학하고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제정치학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했고 또 국제법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법과목이 국제법이었어요. 법과목 중에서. 그리고 정치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국제정치학이었어요. 네. 비교 재밌어하는 거, 비교 정치학 이런 거 좀 재밌었고요. 국제정치학 이런 좀 나오면은 일단 외울 게 많죠. 그죠? 외울 거 많은 건 그럭저럭 괜찮은데 맥락이 없이 외워야 되니까 되게 힘든 과목이었어요. 자, 법과목은 비법학도들은 잘 인정하지 않지만
체계적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비법학도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요. 특히 공학계열 이과 출신들은, 이 망할 놈의 이과 출신들은 이 사회과학 계통은 전부 다 학문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이거 자꾸 토를 달아요. 자, 말에 문장으로 된 것 중에서, 자, 이거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계속 토를 달아요. 저도 한 번 더 생각해보죠. 여기 없는 주제들인데. 자, 법학은 나름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적어도 정치학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성이 강해요. 자, 그리고 정치학보다는 고정된 텍스트, 믿고 따라갈 텍스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문이 있죠. 그래서 조문이 근거로 출제될 때 정답에 논란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문을 근거로 한 출제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일단 조문이에요. 자,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이나 있는 그 과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이론 학습이 있겠죠. 자, 근데 법학에서 이론은, 조문과 동떨어진 이론은 아예 없진 않으나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대체로 조문과 결합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문이 1,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한 이론이 펼쳐지는 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이 조문과 이론을 가지고 법학을 이해하는 정도면 뼈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사람이 이제 뼈하고 뭐 살만 간단하게 있으면 좋은데, 근육도 또 있어야 되고, 적당히 또 하다 보면 비계도 생각보다 더 붓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판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주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 조문과 이론과 판례 중에서 어떤 게 양이 제일 많을까요?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예, 아니라고 물어보다가 그렇고 첫 질문부터 지금 사기를 친 것 같죠? 자, 1, 2, 3번으로 해서, 자, 어느 게 양이 제일 많을까요? 이쪽은 나을 것 같은데? 몇 번이에요? 공부해야 될 양이 제일 많아 보이는 거. 틀려도 인생이 지장 없어요. 3번. 그쵸? 방금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자세 아주 좋아요. 말하기 싫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경례 자세. 자, 3번이에요. 자, 양이 제일 적은 거는요? 1번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데 양이 적어요. 그럼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헌법 조문은 달랑 130개밖에 안 돼요. 자, 달랑 130개 하는 부분에서 지금 반응이 안 좋았는데, 민법은요, 1118개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1118개 조문 중에도 조문 안에 1항, 2항, 3항 나눠져가지고 막 10항까지도 있어요. 자, 헌법은 그렇게까지 큰 조문이 손에 꼽아요. 자, 그래서 헌법 130개 조문이, 이게 130개가 적어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한테는, 공민중개사 시험을 한번 쳐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헌법 조문은 중요한데 양도 적어요. 자, 중요한데 양까지 적으니까 시험에 출제되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조부터 130조까지 다 외워라, 이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다 외웠던 적도 있어요, 시험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절대 말리진 않아요. 칭찬까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게, 꼭 외워야 되는 조문들은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거 안 외우고 대충 이런 조문이 이런 맥락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셔도 풀 수 있는 조문들은 좀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그냥 얘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 여러분들이 그 단체 미팅을 나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집중해야 될 상대와 대충 그냥 신상만 파악하고 건성으로 넘어가는 파트가 이름은 대충 다 외우고 뭐 어느 학교 다니는지만 대충 알지만 뭐 취미가 뭘까, 여자친구가 이번에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 처음 사귀는 거, 이런 거는 관심 없는 그런 조문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론들이 많아요. 앞부분은, 자, 헌법 제일 앞부분은 조문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겠지만, 뒤로 갈수록 조문이 많이 나오는데 조문을 잘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론은 조문과 결합되어 있는 이론들, 자, 이것은 이론 중에서도 아주 A급이에요. 시험 출제 가능성이 A, 여기서 말하는 A급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A급이라는 거죠. 뭐 재미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론 중에서도 조문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론들은 B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등장을 하되 양 채우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머릿속에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어느 맥락에 연결되는 거구나 정도만 또 기억하시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뼈대이고요. 자, 판례. 이 부분이 난감해요. 자, 왜 난감하냐면 자, 우리가 교재가 일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좀 쓰시겠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경하는 걸로 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